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이포스 유형별 영어 독해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2강 목적 추론하기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잠깐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 좀 생각해보고 갈게요. 국어 시간에 다들 배웠을 거예요. 모든 글에는 글의 목적이 있다는 것. 글쓴이가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설명문이나 아니면 주장을 하는 논설문, 혹은 우리 제품 좀 사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광고글 등등 여러 가지 글의 목적을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자, 영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독해 문제 풀다 보면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한 번쯤 풀어봤을 거예요. 다음 중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왠지 익숙하게 들리시죠? 이 글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아니면 뭐 초대장인지 이렇게 글의 목적을 파악하세요 라고 말하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 오늘 잡을 목적 추론하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열심히 영어 독해 공부하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2쪽 보세요. 교재 12쪽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가장 걸맞는 방법대로 따라가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좀 아까 얘기했던 목적 추론하기 문제가 딱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스타일의 목적 추론하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역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3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자,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하세요. 이 글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 소재와 관련해서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글쓴이의 어조, 즉 말투와 비슷한 말이죠. 어조나 태도를 종합해서 이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자, 우리 목적 추론하기 문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방법 기억하시고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ing now? 네, 첫 번째 문장은 좀 짧죠. 자, 당신은 지금 글을 읽고 있나요? Do you want to find the author's purpose in a simple way? 자, do you want to 하고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아마 친구들 회화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find 나와 있으니까 찾기를 원하십니까? 찾고 싶으세요? 라고 끊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독직해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다 보면 무엇을 이라는 말을 넣어보자. 그러면 다음 나타나는 말을 이야기가 훨씬 쉽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고 계속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찾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작가의 목적을요. 자, in a simple way, 간단한 방식으로 작가의 목적을 찾아보고 싶으세요? 라고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in 앞에서 끊었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용한 직독직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방금 나타난 것처럼 전치사 in이나 아니면 뭐 for, at, to와 같은 전치사들이 나오면 전치사 기준으로 끊어 읽어주세요. 이런 전치사들이 끌고 오는 단어 덩어리가 전치사 구라고 불리우는데 전치사 구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의미 단위로 잘 읽히기 때문에 직독직해 하는데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계속 해볼게요. Try to answer these questions. 자, try to 하면 무엇을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These questions. 이런 질문들을 대답해보세요. 하고 질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Are you reading a story, poem, or drama script? 당신은 읽고 있나요? 이야기. 그리고 poem 하면 시죠? 시. 또는 drama script. 드라마 대본을 읽고 있나요? Then, 자, 그러면 the author's purpose is to entertain you. 자, 그러면 작가의 목적은요. 자, is 나오고 우리 투부정사 나오네요. 여기서 관련 문법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독해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문법 내용을 생략하겠지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비동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때 해석을 하면 무엇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제 관련 문법이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특히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이다.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명심하시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작가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당신을 entertain 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entertain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entertain은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나 시, 드라마 대본 같은 것들을 읽고 있다면 작가의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할게요. The writer wants you to enjoy his or her writing. 자, 작가는요, 글 쓰는 이는요, 우리 주어 다음에 끊어주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s you, 당신을 원합니다. 자, 친구들, 만약에 이 뒷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작가는 당신을 원해요 하고 끝나겠지만 지금 여기 투부정사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하는 구문이 자, want 나오고 누군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있는데요. want 누구누구, to 띠링띠링 나오면 누구누구가 무엇 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적용을 해보면 작가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즐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그의 혹은 그녀의 글을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가의 목적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당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작가의 목적이다라고 하나 소개되었는데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Does the author make arguments? 자, 작가가 make arguments 하면은 주장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작가가 주장을 하나요?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Then the purpose is to persuade you to take actions or to make you believe something. 역시 문장이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알고 있는 직독직해 방법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then 하면 그렇다면요 라는 뜻이고 the purpose is 목적은요 역시 비동사 나오고 지금 여기 투부정사 나오고 있죠. 비동사와 투부정사 나오면 무엇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자고 했던 거 좀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persuade you라는 것만 해석해주면 되는데 persuade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당신을 설득하는 것이 작가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persuade you 하고 투부정사로 또 연결이 되고 있네요. 우리 좀 아까 했던 want to 구문 기억이 나십니까? want 누구 나오고 to 띠링띠링 나오면 이 사람이 요거 하기를 원한다라는 구문이었잖아요. persuade to도 아주 비슷해요. 자, 당신이 이것 하기를 설득하다, 이것을 하게끔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persuade 누구 나오고 to 띠링띠링 나오면 이 누군가가 이것 하게끔 설득을 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take action, 조치를 취하기를, 행동을 하기를 하게끔 설득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는 자 하나 더 나옵니다. to make you believe something. 당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무언가를 믿도록. 자, 여기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글을 읽고 있는데 작가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작가의 목적은 하나,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설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당신이 무언가 믿게끔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시가 나옵니다. 계속할게요. The examples of persuasive writing are advertisements or commercial speeches and letters to the editor. 자, 그 예시들은요. 무엇의 예시들이냐면 persuasive writing 하고 또 끊어볼게요. 우리 주어 뒤에서 끊자고 해서 끊는 겁니다. 자, persuasive란 단어 지금 좀 아까 했던 persuade란 단어랑 아주 비슷하죠. persuade는 동사로 누군가를 설득하다라는 뜻이었는데 persuasive 하면 형용사로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 적용을 해보면 설득력이 있는 글은요.
자, 예시가 나오죠? advertisement, 광고, 혹은 commercial, 역시 광고란 뜻입니다. 광고 혹은 광고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advertisement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광고를 말하고요. 여기 나오는 commercial은 주로 TV나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광고를 이야기해요. 어쨌든 뭐 광고나 뭐 광고 방송 등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는 글의 예시라고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speeches, 연설 또 있습니다. and letters to the editor. 자, 편지는 편지인데 어느 편지냐면 editor, 어떤 잡지나 신문을 편집하는 사람들을 editor, 편집장이라고 불러요.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즉 독자 투고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자, 설득력이 있는 글의 예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작가 목적 나오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learn some facts from the text? 당신은 배웠습니까? 자, 무엇을? Some facts. 어떠한 사실을요. From the text. 그 텍스트 글을 통해서 글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배웠습니까? 우리 전치사 기준으로 끊어가고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목적이 소개될까요? 자, 연결해 볼게요. If you say yes to this question, the author's purpose is to inform or to teach you about a topic. 네, 문장이 좀 길어졌지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If you say yes까지 해볼까요? 당신이 만약에 yes라고 말한다면 어디에? 이 질문에 전치사 기준으로 또 끊어줬죠? 그리고 쉼표 기준으로 또 끊어볼게요. 작가의 목적은요. 또 나왔습니다. 비동사 투부정사 이것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inform, 정보를 주는 것이다. 혹은 또는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어떠한 topic, 주제에 대해서 당신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는 것이 이 작가의 목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당신이 만약에 이 질문에 yes라고 말한다면요. 이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전 문장에 나왔잖아요. 네, 배웠어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yes라고 말한다면 자, 그 작가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Informational writing includes non-fiction writing, recipes, or direction. 자, informational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inform이라는 단어 굉장히 비슷하네요. 지금 inform,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배웠는데 inform은 동사로 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information까지 하면 명사로 정보라는 뜻이 되고요. 또 신기하게도 여기에다가 al을 더 붙여서 informational 하면 형용사로 정보를 주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슷한 단어 3개를 한꺼번에 배우니까 조금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정보를 주는 글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어 뒤에서 또 끊어가겠습니다. 정보를 주는 글은요. include,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포함합니다 하면서 좀 자세한 예시가 또 나와요. Non-fiction writing, recipes, or direction. 자, 먼저 non-fiction이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fiction 하면은 소설이란 뜻인데 non이라는 단어 붙어 있으니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닌 글들,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진 글들이나 아니면 recipe,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요즘에 레시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요리법을 말합니다. 요리법 또는 direction은 어떤 사용 설명서나 안내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글들은 바로 정보를 주는 글의 예시입니다. 라고 지금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독해해봤는데요. 네, 목적 추론하기 문제 유형 우리 아까 전에 3가지 방법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 뭐였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중심 소재가 뭔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중심 소재는 너무 반갑게도 글의 목적을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그 중심 소재를 가지고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쓴이의 목적을 간단하게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는 의도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글을 통해서 보면 글의 목적이 지금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 1번 볼게요. 효과적인 글쓰기의 방법 안내. 우리 중심 소재가 뭐였어요?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를 보면서 글 쓴 사람의 목적을 파악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의 목적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보시면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친구들, 저자의 관점, 저자의 목적과 저자의 관점은 다른 말이에요. 관점은 어떤 논쟁거리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건데 글을 쓰는 목적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또 아니고요. 자, 3번 보기 보시면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어려움 호소. 글의 목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반갑다고 3번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쓴이의 어조가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조가 아니었고 글의 목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보기 3번도 정답이 아니고 보기 4번 보시면 글을 쓸 때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라고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어조를 보시면 돼요. 글의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글을 쓸 때 목적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어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4번도 아니고요. 5번 보시면 자 정답이 나오네요. 글의 종류에 따른 글쓴이의 목적을 소개한다. 우리 글쓴이의 목적 3가지 소개했잖아요. 자,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의 종류에 따른 글쓴이의 목적 이것들이 있어요 라고 좀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따라 나오는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above, an author writes for 3 main purposes. What are they? Write in English. 네,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위에 나타나 있는 글에 따르면 작가는 3개의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써보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좀 독해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목적 기억나세요? 당신이 만약에 이야기나 시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목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좋겠죠? Entertain readers. 읽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여러분들 영어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목적으로는 어떤 persuade readers라고 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나왔죠. 독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믿게끔 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바로 이 부분에 나오죠. 여러분들을 뭔가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것, 즉 네, to inform readers 아니면 to teach readers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적들을 영어로 잘 써놓으면 우리 목적 추론하기 문제 유형은 지금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우리 직독직해 방법도 지금 간간히 써가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Hidden Picture Game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숨겨놓고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 그림이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럼 게임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empty라고 해서 비어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선생님이 과자를 신나게 먹다 보면 이렇게 과자 봉지가 비어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림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절대 까먹지 않겠죠? empty, 비어있는 이란 뜻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게임 해봤는데 우리 다음은 목적 추론하기 독해 연습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4쪽 보세요. 교재 14쪽 보시면 역시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 문제 유형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읽어볼게요.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예상대로 목적 추론하기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우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제시했던 세 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어휘를 통해서 글의 중심 소재가 뭔지 중심 소재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그 중심 소재와 관련해서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쓴이의 어조가 중요합니다. 어조나 태도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글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스텝대로 하면 목적 추론하기 문제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독해해 볼게요. 칠판 보시면요. Many teenagers say that libraries are unkind, uninteresting, and do not meet their needs 라고 나옵니다. 많은 티네이저 10대들이요. 자, 주어 나왔어요. 끊어보고요. 많은 10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 또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궁금증 가지면 좋다라고 했죠? 계속 쓰고 있는 직독직해 방법이에요. 많은 티네이저들이 말합니다. 무엇을까지 하고 자, that libraries are unkind, uninteresting, and do not meet their needs까지 읽어보니 길게 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는 that에 집중해 주세요. 보통 우리 1학년 친구들은 that 하면 저거, 그거라고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를 배울 텐데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접속사 that을 배울 겁니다. 접속사 that은 문장 내에서 따로 뜻은 없지만 문장에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다들 알고 있죠? 절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뒤에 있는 절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쓰고 보니 구문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접속사 that을 기준으로 앞에 절, 주어 동사, 뒤에 절,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구문을 파악하시고 that 다음에 끊어주시면 직독직해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직독직해 방법은요. 접속사 that이 나타나면 접속사 that 다음에 끊어주자. 왜냐하면 접속사 that은 절과 절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니까 앞에 주어 동사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또 뒤에 따라오는 절 주어 동사 나올 것이고 그래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의 손을 잡아주는 접속 기능 구문을 파악하려면요. 접속사 that인 거를 딱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에서 딱 끊어주면 직독직해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Libraries are unkind. 자, library 하면 도서관이죠. 도서관이 unkind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kind라는 단어는 알죠? 친절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 un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자, un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신기하게도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반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appy, 행복한이란 단어도요. un이라는 말을 딱 붙이면 unhappy, 불행한이란 뜻으로 반대 의미가 돼버려요. 자, 이런 단어의 쓰임도 알아두면 나중에 단어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즉,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하다라고 도서관이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거고 또 있어요. uninteresting, 역시 나오는 un이 있네요.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흥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do not meet their needs. 자, 그들의 필요를 만나지 않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수거처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meet one's needs라고 하면 누군가의 요구를 맞춰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도서관들이 불친절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맞춰주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Some librarians make room for their teen users. 그래서 자, 몇몇 사서들은요. librarians 하면 도서관 사서를 이야기합니다. 도서관 사서들이 make room. 자, room을 만든대요. 우리 친구들 room 하면 방이라고만 알고 있죠? 자, room은 방 말고 공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서들이 공간을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오네요. 그들의 10대
10대 사용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계속 갑니다. However, 그러나 others see only empty tables in their lifeless rooms.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직 본대요. 무엇을 보냐면 empty tables, 그쵸? 비어있는 테이블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치사 기준으로 끊는 거 지금 나오고 있죠? Their lifeless room. 그들의 생기가 없는 방들을 본대요.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단어 만들기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는 on을 붙여서 형용사의 반대 의미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life와 같은 명사에 less를 붙여서 무엇이 없는 이란 뜻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끝이 없는 이란 단어를 만들 때 끝, end에다가 less를 붙여서 endless라는 말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 없는 방들의 비어있는 테이블만 본다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How can we change this image and help teens to happily knock on our library doors? 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 이러한 이미지를요.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구를요? 바로 teens, 10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도록 이라는 구문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one to to랑 좀 비슷한 구문이 나와요. 역시 help 동사 있고 누구누구 나오고 두부정사 요렇게 연결이 되면요. 자, 아까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want to처럼 누구누구를 이거 하기를 원한다였죠? 이 10대들을 요구하게끔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누구누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돕다. help 띠링띠링 to 부정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적용을 해보면 10대들이 행복하게 노크하게끔 도와준다라는 뜻이죠. 어디를 노크한다고요? 우리의 도서관 문을 행복하게 노크하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Let's find the key solution together. 자,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무엇을? The key solution. 핵심이 되는 해결책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In this all-day workshop, you will learn easy to do now tips to change your library into a top choice destination for teenagers. 세상에 문장이 또 이렇게나 길어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직독직해 방법 쓰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in this all-day workshop 하고 끊어줍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치사 구대로 끊어주는 건데요. 바로 이 하루 종일 진행하는 워크샵에서요. You will learn,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역시 무엇을 배울 거죠? 하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Easy to do now tips. 네,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팁, 조언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언들이 뭐냐면 to change your library. 당신의 도서관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이라는 거죠. 자, 당신의 도서관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into, 자, 전치사구 나옵니다. A top choice destination. 역시 또 전치사 앞에서 끊었어요. 당신의 도서관을 최고로 좋은 선택 목적지가 되게끔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10대들을 위해서. 네, 이 긴 문장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 이 하루 종일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당신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조언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그 조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도서관을 티네이저, 10대들로 하여금 최고의 선택 목적지였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는 조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워크숍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You will also learn how to make exciting spaces for users aged 13 to 17. 네, 당신은 또한 배울 것입니다. 무엇을? how to 하면 무엇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만드는 방법이요. 신나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users, 사용자들을 위해서. 자, 근데 이 사용자들이 나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age라고 하면 보통 나이라는 명사 알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D를 붙여 놓으면 형용사로 얼마만큼 나이가 든 이란 뜻이 돼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얼마만큼 들었냐면 13살에서 17살 정도 나이가 든 사용자들을 위해서 신나는 공간을 만드는 법 또한 이 워크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Even the smallest area for teens can change your library image. 자, even 하면 심지어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가장 작은 area, 공간도 자, 누구를 위해서요? 역시 teens, 10대들을 위한 가장 작은 공간이더라도 can change,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의 도서관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역시 워크숍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계속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이 나와요. 누가 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Any librarian. 자, librarian 사서란 뜻이었죠. 어떤 사서도 오케이라고 하는데 자,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In Seoul, 서울에 있는 그리고 with an interest,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working with users, 그렇죠. 사용자들, 13살에서 17살 정도 나이가 든 사용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서울에 있는 사서들이라면 누구든지 오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전치사 구별로 이렇게 끊어주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직독직해 방법 중에 전치사구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자, 두 번째, 데이트 나오죠?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Friday, February 25th. 자, 금요일 2월 25일. 우리 영어로 날짜 표기할 때 요일 나타내고 컴마 찍고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날짜, 서술을 쓴다는 거 우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워크숍 날짜까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체크인은 뭡니까? 우리 보통 호텔에 투숙할 때 체크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체크인은 등록이라는 뜻이에요. 자, 등록하는 시간대가 나와요. 9:30 a.m. to 10 a.m. 그죠? 오전 9시 30분부터 여기 to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등록을 하면 되고 자, 그다음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instruction 하면은 어떤 교육이나 강연을 나타냅니다. 워크숍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노는 게 아니고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배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강연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나오는데요. 10 a.m. to 5:30 p.m.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강연이 쭉 있다라고 지금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우리 여기까지 독해해 봤는데요. 목적 추론하기 문제 어떻게 풀어보자고 했어요? 첫 번째로 중심 소재 보자라고 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도서관 공간을 10대들에게 맞게 잘 꾸미기 위해서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중심 소재였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 자, 그 중심 소재, 이 워크숍에 관련한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걸 보면 이 워크숍에 대한 소개, 안내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보기 보도록 할까요? 보기 1번.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워크숍 안내. 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습니까? 도서관 사서들을 위해서 워크숍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요. 당신은 이 워크숍에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에 나오죠. 자, 그럼 2번부터 5번이 왜 답이 아닌지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10대들에게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 10대들에게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서들을 위한 워크숍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였으니까 2번 땡이고요. 3번 보시면 10대들의 도서관 체험 이야기 공유, 역시 워크숍 이야기가 없잖아요. 3번도 아니고 4번, 10대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 강조. 왠지 이 4번 체크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해서 4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계속 librarian 이렇게 도서관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 지금 이 4번 보기에서는 도서관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 아니고요. 5번 보시면 도서관 사서들의 정기 모임 변경 공고. 이것도 왠지 여러분들이 헷갈려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도서관 사서들의 정기 모임, 워크숍이 잘 몰랐던 친구들은 5번을 체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변경 공고라고 나오죠. 워크숍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따라서 정답 5번도 아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문제 1번 목적 추론하기 유형해봤는데요. 다음 따라 나오는 2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2번 보시면 보기의 단어나 어구를 이용해서 윗글에서 소개한 워크숍의 주제를 완성하시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Library spaces, the workshop, designing, teenagers. 도서관 공간이고 이제 워크숍, 설계하기, 10대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10대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워크숍의 주제를 만들 수 있겠죠.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정답. The workshop for designing library space for teenagers 라고 정리해주면 훌륭한 워크숍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목적 추론하기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선생님이 오늘 소개했던 직독직해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 화면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d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2강 글의 목적 추론하기 문제 유형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제시했던 3가지 방법대로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3가지 방법 뭐였는지 복습해 볼까요? 그래, 목적 추론하기 유형에서 푸는 팁. 첫 번째는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하자고 했죠. 언제나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그래서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1강에서도 제시했던 그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에서도 첫 번째 팁이 바로 주어진 글에서 어떤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나요? 였거든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언제나 기본적인 거니까 독해하면서 중심 내용이 뭐지? 중심 소재가 뭔지 파악하시고요. 자, 2번째, 이렇게 중심 소재가 파악이 되면 그 소재를 가지고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글쓴이의 어조와 태도죠. 3번째 방법 보시면 글쓴이의 어조나 태도를 다 종합해서 이 글의 전반적인 목적을 파악해보자 라고 나오죠. 자,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3가지 방법대로라면 글의 목적 추론하기 문제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풀어드리지 못했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풀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이 쉽지 않습니다. 직독직해 방법 쓰셔서 적절히 끊어가며 연습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3강 어법 이야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Good job everybod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